네,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프로그램의 기획자와 공연 연출가와 함께 2025년 두산인문시장 지역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분들 무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그렇으면 남인일 프로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산센터 안민일입니다. 네, 올해 두산인문극장 공연 부분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극 2편하고 뮤지컬 1편입니다. 주제와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같이 창작진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디에 소속감을 느끼는가? 그리고 지역은 단순히 공간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대한 유기체다 라는 화두로 창작자들과 함께 공연을 통해서 관객과 시대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연극 센츄어리 시티입니다. 2023년도 오디오워드 극작 부분 수상작입니다. 작은 마티나 마이육, 그리고 연출은 이호즈입니다. 마티나 마이육은 필리처상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품으로는 코스트 오브 리빙, 생활의 비용이라는 작품으로 공연된 바가 있습니다. 두산인문극장을 얘기하면서 거주와 소속이 분리된 삶, 경계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주요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이주, 비시민, 청년, 안전, 소속감, 불완전한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연극 엔들링스입니다. 아마도 익히 알고 계신 영화일 수도 있는데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작가는 셀린송이라고 한국계 캐네디언 극작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요. 연출은 이래연 연출이 맡게 됐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해당 작품은 공동제작으로 제작이 됩니다. 두산아트센터와 그리고 대전예술전당, 제주아트센터 이렇게 3자가 같이 공동제작하게 됐는데요. 6월에 스페이스 1일 공연 서울 공연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 6월 둘째 주가 되는데 대전예술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한 주 쉬었다가 6월 넷째 주에 제주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 대전, 제주로 이어지는 지역 투어 공연입니다. 그리고 지역이란 주제와 테마에 맞게끔 같이 협업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극장에 대해서 이 작품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역은 곧 전체성이다. 지역은 뿌리이고 경계이며 기억이자 질문입니다. 전통적인 지역성과 글로벌 정체성의 교차점, 이제 전통하고 현대에 충돌되는 지점, 그리고 연결되는 고립, 둘 다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만제도하고 맨하튼이 나오거든요. 섬과 도시, 만제도 맨하튼 고립되어 있지만 서로를 향하는 과정,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와 감정적 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긴장감을 드라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키워드를 또 뽑아봤는데요. 정체성, 이주, 교차성, 해녀, 여성, 문화적 유산, 이런 키워드로 이 드라마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작품은 앞선 두 작품은 연극이었고 마지막 작품은 창작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광장시장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뮤지컬을 만드는 것 같고요. 광장시장은 맞습니다. 종로과의 랜드마크라고 하시는 그 광장시장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있고 작 윤미연, 작곡 음악감독 나시린, 연출 이소연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 또한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전통적인 시장이라는 지역 공간을 재조명하면서 타자와 공존이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조성하는 드라마를 다루고자 하고 로컬은 이제 배타적인 공간이 아니라 환대의 과정을 그런 과정임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주요한 키워드로는 공존, 노동, 이방인, 서울, 시장, 공동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괄적으로 작품 3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곧 이어서 이 작품을 담당하게 되실 창작자분들께 작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츄어리 시티 연출하는 이오진입니다. 네. 박수 쳐주시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생츄어리 시티는 성역도시, 이민자 보호도시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미등록 이민자를 연행하거나 추방하지 않는 주나 지역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미국의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민자들의 지위가 무척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 상황에서 이 작품은 추방당할 위협, 차별, 정체성의 불안 속에서 비와 주의 두 인물이 겪는 사랑과 우정을 그려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붕괴하는 내면을 그려냅니다.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말씀드릴게요. B와 G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랑 미국으로 건너와서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가 됩니다. 17살이 된 B는 엄마의 귀국으로 추방의 위기에 처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G가 B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비자를 위한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결국에는 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되지요. 이 작품은 B와 G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는 있으나 속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분투하는 인물들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세계가 어떻게 가능할지, 그리고 왜 지금은 불가능한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이 이제 20년 전 미국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긴 한데요. 사실 지금 2025년에 한국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외국인들의 상황과 대동소이합니다. 25년 두산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이 희곡이 미국 얘기, 옛날 얘기,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속한 이 세계의 이야기라는 것을 느껴주시길 바라면서 연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들링스 연출 이래윤입니다. 감사합니다. 엔들링스는 아일랜드 오브 만데라는 섬에 사는 3명의 할머니들과 맨하탄 섬에 살고 있는 20대 극작가 하영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교차하고 공존하는 그 정체성들에 대해 우당탕탕 질문하고 사유하는 연극입니다. 엔들링은 한 종의 최후 생존 개체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1996년에 네이처지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공연에서 엔들링스의 의미는요. 여성, 이민자, 지역민, 청년, 노동자, 예술가를 향한 사회의 차별, 혐오, 배제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대입지 않고 자기에서 끝내겠다는 의지와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대본에 천천히 죽어가는 여자들의 이야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여자들이 서로에게 닿고 이어지며 오래오래 살아남는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초여름에 스페이스 111에서 봬요. 안녕하세요. 광장시장의 이소영 연출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시장이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금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사실 광장시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광장시장이라고 하는 누구나 아는 이 장소성을 특별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아응이라는 이주민 여성 노동자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응은 미얀마에서 온 여성인데요. 이 아응을 통해서 이주민이 새로운 공간에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과 정체성의 변화를 담은 뮤지컬이고요. 광장시장의 사람들은 이미 아응을 받아들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응이 이곳에 진짜 어울리기 위해서 그녀가 스스로 이곳을 자신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아응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이 낯선 공간에 열어놓는 용기와 그리고 스스로를 이곳에 일부러 인정하는 마음과 그리고 시장과 함께 변해가는 유연함,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이주민이 아니라 스스로 광장시장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아트센터 장혜정 큐레이터입니다. 저희 두산갤러리에서는 이번 2025년 인문극장 지역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링잉 사가라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링잉사가는 유구한 시간 속 서울의 중심이자 지금 두산아트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종로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기존의 인식, 정보에서 벗어나 보다 직관적인 감각으로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도시라는 것을 재조직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구동희, 김보경, 안진선, 이유성, 홍희연숙 작가가 참여하며 영상, 사진, 입체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역사, 개인적인 기억, 사람, 감각, 관계 등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링잉사가라는 제목은 우선 사가라는 것은 아이슬란드어에서 말해지는 것, 말로 전해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세 북유럽 문화의 한 장르로서 전설이나 무용담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전설이나 무용담을 다시 말로 전하는 것이 종이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로라는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종이 있는 거리라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런 지금은 종소리가 매일 들리지 않지만 결국에는 링잉이라는 단어를 다시 호출하면서 우리의 동시대적인 전설이 어떻게 다시 종로라는 공간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음의 주일입니다. 두산 인문극장을 2013년부터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는데요. 벌써 횟수로 14년 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시대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어떤 질문들을 뽑고 그 질문에 맞는 연극들을 작가들이랑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각 작가들이랑 같이 전시까지 꾸며내는 그런 기획은 사실은 한 번에 우리가 뭔가를 이걸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여태까지 되게 뚝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는 이게 되게 큰 전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되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중심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들이 소외되고 소멸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잡고 그 주제들에 맞는 강연들을 준비를 했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연극과 전시를 보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부 다 오셔서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 초저출산이나 지방소멸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아니면 수도권 초집중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근원들, 아니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뿌리들 같은 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공연별 소개 감사합니다. 올해 두산인문극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별 음성 소개 한글 자막 등을 제공합니다. 상시로 휠체어 이용 안내보행 문자 안내를 지원하며 프로그램별로 소통역, 음성 해설, 한글 자막, 큰 글씨 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올해 두산인문극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자와 공연 연출가분들께 모두 질문 가능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 매체와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뒤편 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두산인문극장 에디터입니다.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사진이 다 다르기도 한데 혹시 각자 다 다른 사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스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가 이번에 지역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번 공연 프로그램을 이어가게 되면서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지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성사진 이미지를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소멸 위기 지역들 그리고 이 종로 지역, 광장 지역 그리고 이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츄어리 시티 같은 경우는 그 뉴아크 지역 네. 그리고 이제 그 엔드링스 같은 경우는 그 만제도와 맨하튼 지역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리고 미술 전시 같은 경우는 그 종로 지역 등을 저희가 포함시키면서 저희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그 지역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스터에 담으려고 했고요. 이 지역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 위치라는 공간 위에 사람과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시간들이 겹겹이 쌓인 중에 레이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가지고 전반적인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쪽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다트 회원으로 참석했는데요. 매번 인문극장 참석하면서 주제 설정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번에 로컬 되게 이거 맞나 싶게 우선은 저 그 회원으로서는 딱 오지 않았는데 언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 요거를 설정하실 때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포인트를 맞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의를 여기서 같이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주제 선정을 한 2년 전쯤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해 전에 해서는 저희가 연극을 같이 제작하고 그다음에 전시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워져서 뭐 한 2회 정도 전에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2회가 지난 다음에도 이 주제는 의미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예측도 하죠. 2회가 지난 다음에도 이 것들은 의미가 있는 주제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과 관련된 주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던 주제이고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특히 더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아시겠지만 지방 소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의 큰 도시들조차도 서울과 같은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서울이 지금 되게 중간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갖고 왔었던 그 지역의 구조들도 있고 오랫동안 갖고 왔었던 전통들도 있고 그리고 그 전통들이 버티면서 지역과 중앙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들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더군다나 지방에서는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초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이랑 엮이면서 지방은 대학들 같은 교육 시스템부터 붕괴가 돼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과 중앙이 나뉘는 문제들은 언제나 보면은 어떤 밀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밀도가 크고 어디가 밀도가 낮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자연 법칙에 따르면 실제로는 그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몰린다는 거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가운데 몰려 있는 데서 뭔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사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잡았고요. 두단인문극장이 계속해서 저희가 던져왔던 질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회의 문제들 지금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고 지금도 다시 옛날의 아카이브들을 찾아보시면 지금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레퍼런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시대에 대한 질문들도 했었고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천착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 나올 질문들에 대해서도 궁금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들도 그냥 지나간 것들이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 계속 던지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만들어갔던 과정에 대한 분들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가운데 분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 에디터로 이번에 기자 발표 참석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 프로듀서님이랑 생처리 시티 연출님, 그다음에 엔드링스 연출님한테 각각 여쭈고 싶은 게 하나씩 있는데, 우선 프로듀서님들한테는 그 두산아트센터의 프로그램과 그 작품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인문극장이 이렇게 10년 넘는 횟수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오면서 뭔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런 성과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같이 논하는 비평가 또는 관객들과 같이 논하는 그런 내부 합평회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앞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런 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츄어리 시티 연출님에게는 그 댄스 네이션 작품을 정말 잘 봤었는데 이번에 그 배우들 캐스팅 과정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연 배우인 이주영 배우가 매체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만큼 어떤 계기로 작품을 같이 하게 된지가 궁금했고, 그 배우들과 작품의 어떤 그런 시너지들, 가능성들을 발견하시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드링스 같은 경우는 그 작품 그 창작진 스태프들을 봤을 때 그 작품 번역하신 분이 그 페스트 라이브즈의 영화 각본집을 번역하신 분과 같아서 혹시 어떻게 그 열을 맺게 되셨는지 작업을 그래서 그 번역하신 분들과 어떻게 그 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런 과정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앞에 남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생각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요약컨대 두산인문극장의 방향, 지향하는 바에 대한 질문인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산인문극장은 사실 이제 인문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다룬다는 측면에서 사실 그거를 예술적인 작품 또는 강연으로 관객들과 함께 사유하고자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어떤 시즌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3월에서 7월, 짧게는 4월에서 7월 정도의 공연, 전시,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주제적인 선정 측면에서도 아까 다른 관객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주제가 어떠한 특정 트렌디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 가능하고 유용한 성격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그 주제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 공감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1층에 보시면 갤러리 공간이 있고요. 저희 스페이스 계신 곳 스페이스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층 더 아래는 연강홀도 있고요. 이렇게 하드웨어가 갖춰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한 가지 주제, 공연, 전시, 강연이라는 컨텐츠가 함께 동시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되면서 이게 사회의 측면을 한 가지 한 면만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극장을 다른 식으로 저희가 좀 비유컨대 보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저희는 공연, 전시, 강연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어떤 질문의 형태가 완료형이라기보다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신 곳 극장을 보면 두산 인문극장에서 화두로 제시되었던 것들이 극장 밖을 나갔을 때 그게 너무 거시적이지도 않고 미시적이지도 않아서, 하지만 언젠가 한번 내가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현실과 그 공연이 언젠가 떠올라서 다른 질문으로 파생되거나 그 또한 질문이 나한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에 대해서 반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유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연장과 갤러리 공간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고요. 이 주제에 맞게끔 매년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이게 공연을 보시는 분, 전시를 관람하시는 분, 강연을 들어주는 청중, 이 세 개의 그 컨텐츠별로 그 관람객과 소비하시는 향유층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주제에서 공연을 봤더니 전시도 보고 싶다, 강의도 들어보고 싶은데 반대로 강의를 들었더니 이거를 공연, 전시, 예술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라는 어떤 경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두산 인문국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당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작품별 질문 같은 경우는 연출님들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에 대한 부분들 여쭤보실 것 같으면 생츄얼시티 부분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작품에는 이주영 배우, 김의태 배우, 아마르 볼드 배우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는데요. 일단은 이주영 배우는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영화 배우 그리고 영상 매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영 배우가 나온다고 하는 거에 다들 우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연출로서 저도 우와 하고요. 네, 주영 배우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농담이고 일단은 어떤 캐스팅을 할 때 연출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배우에게 연출이 어느 정도는 반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영 배우를 추천해 주신 거는 저희 팀 PD님이셨지만 결국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그 배우가 어떤 식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의 이주영이 되었는가를 확신 갖고 지켜볼 수 있었던 시간의 결과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올해 주제가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행정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종로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동대문구고 하지만 그렇게 무자르듯 잘리는 게 아닙니다.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영 배우님이 오시게 된다면 또 관객들에게도 또 창작진에게도 어떤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멋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함께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아마르 볼드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에서 태어나셔서 몽골에서 자라신 몽골 배우신데 한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 그리고 센츄어리시티라는 작품을 다루면서 어떻게 방타자성을 획득할 것인가,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외국 작품이 어떻게 외국 이야기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인가에 고민해서 외국인 배우를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선택들은 사실은 프로덕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두려워하면서도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태 배우는 아주 연기를 잘하는 멋있는 배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배우라는 공통점. 엔들링스는 아마 번역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셨다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들링스 그 PRC 번역가 분들은 작가가 셀린송이 전에 작업을 했던 분들이어서 계약 단계에서 그분들을 추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본을 지금 연습실에서 작업을 하고 할 때 셀린송이 쓴 영어 대본과 그리고 PRC에서 번역하신 대본과 그리고 저희 연습실에서 로컬라이징과 윤색을 맡고 있는 전서아 작가의 버전 이렇게 세 개의 언어를 대본으로 다루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이민자성일까? 이 대본의 이민자성, 고유한 다른 세 개의 언어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세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복잡하고 정신없지만 너무나 흥미롭고 재밌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에 대한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앞줄에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이번에 두산에서 그 지역하고 같이 공동 제작을 하는데 두산에서 이게 지역에 공동 제작하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그동안 여러 번 그런 경험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지역이랑 제작을 할 때 공동 제작할 때 과정에서 조금 뭐 어렵거나 뭐 지방 공익장 할 때 조금 뭐랄까요? 또 경험하지 못했던 걸 했다거나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궁금하고요. 다음은 저기 이소영 연출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좀 전에도 이렇게 뭐 당사자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작품 보게 되면 그 미얀마인이 어쨌든 주인공인데 여기 보면은 출연진은 다 사실 한국 사람이거든요. 요즘에는 어쨌든 뭐 장애인도 비장애 장애인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애인이 하는 걸 더 이렇게 하는 시대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미얀마 사람 많이 있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런 거 그 미얀마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럼 우선은 먼저 그 에드링스의 그 지역과 공동제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남일비가 먼저 답변을 주시고 다음은 이동현 연출님께 관련 캐스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 공동 제작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역 극장들은 제작의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축적되어 있을 때 자체 지역의 소재와 주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서울 경기권과 함께 만드는 과정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소재 발굴부터 작품 선정부터 프로듀싱의 일련적인 과정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일련의 과정을 함께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 작품 엔들링스는 그런 공동 제작의 어떤 적극적 형태의 공동 제작이보다 일종의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의 공동 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저희는 제주아트센터는 처음인 것 같고 대전예술연당이랑은 공동 제작은 아누미 컴퍼니, 조상인키 마침댄스, 아저씨르벤댄스 이런 공연들 그리고 저희가 초청받았던 공연들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애도의 방식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2018년도 정도에는 이갈리의 딸들이라는 작품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기획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과 교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국공 및 기관과 민간인 투자센터가 함께하는 것들이 손발을 맞추는 어떤 행정적인 것도 해서 예산 일련의 과정들을 맞추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는 과정이고 서울의 두산아트센터가 일종의 리드 프로듀서가 됩니다. 작품 제작을 주도하고 물론 대전과 제주의 기획자분들도 함께 오셔서 작품에 대해서 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스페이스릴, 서울에 있는 스페이스릴 블랙박스 시어터로서 100석 규모의 소극장에 속하고요. 대전 예술연당은 앙상블홀이라고 해서 500석이 넘거든요. 중극장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 아트센터는 극장이 많지가 않아요. 단일 극장이고 1000석 이상이 대극장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갖고 있는 고민은 이 세 개의 하드웨어적인 공간, 이 무대를 커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래연 연출께서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제주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해녀 문화 그리고 해녀 페스티벌이 있어요. 축제가 있어서 그게 보통 9월 말 10월에 하는데 그때 저희와 함께하기 원했으나 어떤 투어의 소홀성, 유기성 때문에 공연은 저희 공연이 끝나는 대로 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그 광장시장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연출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광장시장에는 미얀마 여성으로 되어 있는 아응이 주인공인 게 맞고요. 저희가 다른 저희 광장시장에 6명의 배우가 출연을 해요. 나머지 5명의 배우는 특정 캐스팅을 했는데 아응은 유일하게 오디션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외에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또래 여성 그리고 외국인 여성 배우들과 커뮤니티에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오디션에 지원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예, 계셨고 근데 뽑아가는 과정 안에서 아응의 그 당사자성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배우로 저희가 정대진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네.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그 지역 관련된 공동 지역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올해 공연에 들어오기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생태계 조성 부분들인데 그 중앙 쪽에서 서울 지역에서 만들어진 공연들이 레퍼토리화 되고 장기 공연화되고 지역과 유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었었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한 과정 중에서 이런 지역 공동 제작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실행을 하게 됐고요. 그 광장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공개 오디션 진행했었는데 130분이 넘는 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저희도 이번에 그 외국인 분들, 이주자분들이 참여하시고 선정하는 것도 고민을 해줬었는데 저는 이 작품 자체가 갖고 있었던 언어적이거나 뮤지컬 노래라든지 다양한 요소적인 특성들 때문에 최종 캐스팅 과정에서는 정대진 배우님 캐스팅이 되셨습니다. 정대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처음 뮤지컬에 도전하시게 된 부분들인데 한번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이쪽으로 마이크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뮤지컬 이소리 기자라고 합니다. 연극 뮤지컬 연출 세 분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좀 작품이 지닌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객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점을 조금 더 기대하면 좋을지 한마디씩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효진 연출님부터. 네. 작품은 생츄어리 시티는 G랑 B랑 헨리랑 셋이 나오는데요. G랑 B랑 예, 예상 질문은 없어서 잠깐 나오는 거죠. 금방 할 수 있어요. 소영쌤부터 먼저 하실 걸. 예, G랑 B랑 G가 그 80개의 장면을 한 막 1분, 2분 단위로 막 변화를 하면서 장면들을 보여줘요. 이 시간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벌어지는 것들을 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거의 빈 무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사건들도 그 안에 생겨나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이주영 배우랑 김의태 배우랑 일어나는 역동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그 둘이 그 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 문화나 어떤 뭐라 그러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감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서치하고 움직이고 장면 만들고 하는 것 안에서 그 역동을 관객들이 같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적으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거는 이 작품의 배경은 뉴욕이거든요. 뉴저지에 있는 이민자들 많이 사는 뉴욕이라는 동네인데 관객들이 이제 무대를 중심으로 양쪽에 앉아서 관객들 객석까지 무대 이야기가 넘어가서 우리가 같이 그 역동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그 역동을 통해서 지금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감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막 같은 경우는 그런 많이 변화하는 수많은 씬들과 시대를 다루고 있고 또 2막 같은 경우는 이들에게 벌어지는 하룻밤의 굉장한 큰 격동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대비가 또 연출적으로 또 연기적으로 굉장히 새로울 것이기 때문에 이주영, 김의태 아마를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네, 보고 싶어요. 와, 연습을 하는 중이지만 꼭 보러 가겠습니다. 엔들링스는요? 엔들링스는 더 재밌다.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일단 네, 약간 긴장을 풀고 있고요, 제가. 엔들링스는 작가가 브레이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가 흘러가다 갑자기 끊어져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연출적으로도 계속 끊을 거고요. 이것의 목적은 이 대본이 원하고 있는 방향인데요. 모두가 이민자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거든요. 이민자로 느끼는 게 어떤 감각일까? 너무 당연한 것들, 익숙한 것들을 다르게 감각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다른 감각의 전환을 좀 웃기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웃으실 겁니다. 네. 저희 셋이 어쩌면 같은 작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지금 들으면 오늘 저도 처음 듣고 있는 와중인데요. 되게 재밌네요. 저는 이제 유일하게 뮤지컬이에요, 장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뮤지컬로서 광장시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광장시장이라는 특성들을 어떻게 담을까 해서 몇 개의 요소들을 좀 뽑아봤어요. 가까이 접근이 가깝다는 것, 밀접하게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채롭다는 것. 다채롭다는 건 뭐 여러 이제 문화, 뭐 음식 그리고 여러 사물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 그만큼 역동이 있죠.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안에 역동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장시장의 시간대별 아침, 그러니까 이제 광장시장을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한참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해가 저물고 시장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비로소 터의 주인들이 이 시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남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요소들을 잘 담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과 거기서 나오는 소리들을 뽑아서 뮤지컬 속에 음악과 대사 속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맞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7명 배우들의 앙상블과 역동이 기대됩니다.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줄의 질문,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처음에 배우는 관광시장 이동 인력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 사고과는 주로 오빠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어떤 예술로 관광시장에 참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사실 질문 지금 잘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보기엔 광장도 네, 좋아하긴 한데 나 지금 사고과는 주로 오빠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어떤 예술로 관광시장에 참여하겠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네. 그러면 혹시 저희 쪽 주로 오빠를 좋아하는데 네. 이번에 메모를 해, 좀 메모를. 적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종이 드릴 테니까요. 거기 적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덮어져가지고. 그 사이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받고 옆에 해석 하겠습니다. 저 뒤편 쪽에 질문하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하라는 거. 아. 저기 맨 뒷줄에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산 에디터로 참여하게 된 사람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스페이스 111 이 공간이 재미있게 느껴졌던 부분이 한 공연에서 다양한 그런 공연장 형태가 진행이 된다는 게 내가 알고 있던 공연장과는 다른 느낌을 받아서 재미를 느꼈습니다. 이번 공연을 하면서 이러한 연출 혹은 다른 공연들과 다른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출이나 공간 기법이 있는지 조금 스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직 작품 준비가 이제 시작된 과정이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저희 바로 이 길 건너가 광장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 건너에 있는 광장시장을 어떻게 스페이스 111에 가지고 올 것인가가 아마 이 표현의 맹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광장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람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방법은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보는 방향에 따라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집중되어서 보게 될 거고, 특별히 관심이 없고 내가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스치듯 지나가는 어떤 배경의 사운드, 배경의 사건으로 보이게 될 텐데, 그것들의 입체성을 어떻게 이 공간 안에 담을 것인가가 저의 고민이며 저의 미술적인 컨셉을 담당하게 될 건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친 스포즈 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객석이 바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연출님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뭐 별거는 없고, 객석이랑 무대랑 어떻게 하면 경계를 흐릴 수 있을까를 가지고 음향 디자이너님이랑 저랑 무대 디자이너님이랑 조명 디자이너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컨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관객들이 밖에서 보지 않고 저희 안에 같이 이야기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랑 B의 슬픔이 관객들 안에 남는다면 그 슬픔이 2025년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겪어온 슬픔이랑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어서 아까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들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나시린 작곡가는 주로 오페라를 써오던 작곡가인데 이번에 어떤 연유로 이 작품 참여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지역이란 주제로 해서 창작 뮤지컬 준비하게 되면서 두산센터라는 지역 내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광장시장을 소재로 해서 저희 뮤지컬 고민하게 됐고요. 하게 되면서 윤미연 작가랑 라시린 작곡가를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됐었는데 저희 사실 이 작품에 있어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저희가 시장을 장소적인 걸 하고 있지만 작품 내에서 오페라가 사용됩니다. 오페라 넘버라든지. 그래서 전형적인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예상되는 그런 음악을 좀 넘어서 오페라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싶어서 뮤지컬도 이미 하고 계시기도 하고 두산이랑 공연을 올리는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장점 때문에 저희가 나시린 음악 감독님이랑 이번에 이제 작곡가 음악 감독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이 좀 지나서 막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서 이 정도 질문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포토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저희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위에도 좀 봐주세요. 네. 위에도. 프레스 좀 봐주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파이팅 안 해주셔도 돼요. 다들 파이팅만 해서 잡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창작진 세 분만 사진 또 한 장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조금만 더 가운데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찍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